그래서 장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체질은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유전받는데 장윤기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을 텐데 부모님이 반대 체질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가해자들, 범인들은 부모님이 반대 체질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반대 체질이면 그 두 분 사이에 불안정한 기류가 흘러요. 그리고 굉장히 조화롭지 못한 부조화스러운 게 있고 내면의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그거를 뭐 종교로 극복하시는 부부가 있고, 뭐 또 인품이 높아서 그걸로 극복하시는 부부가 있고, 뭐 아니면 돈이 아주 많아서 그걸로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그 체질은 타고나는 거라 바뀌는 게 아니어서 계속 그 체질의 부조화, 그 안정적이지 못한 기류가 흘러요. 그러면 그게 모두 다 몽땅 자녀가 다 흡수하거든요. 그러면 자녀 안에 있는 그런 불안정함, 부조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도화선을 만났을 때, 트리거를 만났을 때 그게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잘 다스려지고 치유가 되고 승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저도 장윤기의 부모님을 반대 체질로 추정했잖아요. 그러면 장윤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아버지 체질을 물려받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장윤기가 터프마인드 체질이니까 아버지도 터프마인드 체질이실 거고, 그럼 반대로 어머님은 텐더마인드 체질이라는 건데, 텐더마인드 체질인데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의 케이스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아냐? 그분이 책을 썼어요. 어머니가 직접. 그러니까 내 아들이 가해자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최초로 그 총기 난사 사건이 대규모로 일어나가지고 그게 어떤 이제 원조가 됐던 사건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콜럼바인 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엄청난 수의 사상자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범인이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의 이제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체질 공식이 이제 거기도 이제 적용이 될 테니까, 체질은 그러면은 그 총기 사건의 그 아들은 제가 봤을 때 아버지 체질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역시나 가해자의 부모는 반대 체질이니까 엄마는 텐더마인드 체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서 힘들었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법률적으로는 연좌제가 없지만 우리의 인지상정으로는 연좌제를 걸죠. 부모 탓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가, 장윤기도 나이가 젊잖아요. 나이가 어린 편인데 이제 거기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온갖 모든 비난은 다 부모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개명을 하든 아니면 멀리 이사를 가든, 그래서 내가 이 장윤기라는 사람이랑 연관이 없다고 보여지게끔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신상공개가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외국은 훨씬 그 가해자나 범인의 얼굴이 더 이렇게 잘 알려지고 가족들까지도 다 얼굴이 알려져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있겠어요. 얼굴 들고. 못 살죠. 근데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지역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어머니는 왜냐면 다 그 동네 사람들이었거든요. 희생된 경우가. 거기 이제 총기 사건이었으니까 희생자가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동네에 살면서 계속 속죄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심지어 희생자한테 찾아가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또 희생자나 희생자의 이제 가족들이겠죠. 가족들이 뭐 돌팔매질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비난을 퍼붓고 하면 그런 걸 다 그냥 감당을 하면서 그냥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니도 그런 거가 힘드니까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암에도 걸리고 또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양상이 달랐어요. 아버지의 행동이랑 이 어머니의 행동이랑.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텐더마인드 체질이고 배우자는 그 가해자의 아버지는 터프마인드 체질인데, 어머님은 이거를 속죄를 하고 희생자를 만나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직접 이걸 맞닥뜨려야 된다고 했고요. 아버지는 계속 숨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엔 두 분이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성향 차이가 많이
서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자식이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부모가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받고 이제 얼굴을 못 들고 살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실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부모가 반대 체질인 경우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요거랑은 좀 다른 케이스지만, 만약에 어린 자녀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고로, 교통사고가 됐든 다른 사고로. 그럴 때도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못 사는 집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자식을 잃고도 같이 살아내는 부부는 같은 체질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텐더랑 텐더끼리 부부, 아니면 터프랑 터프끼리 부부. 왜냐하면 텐더랑 텐더는 금슬이 좋고 터프랑 터프도 금슬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밀려왔을 때 금슬이 좋으면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고난, 살면서 그런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목숨을 잃었으니까. 그럴 때는 터프랑 텐더 부모인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감당을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그 케이스도 이제 결국에는 이혼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는 책, 그것도 쓰고, 이제 아마 원어로는 엄마의 회고록이었을 거예요. 그런 책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강연 활동도 하고, 그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장윤기의 어머니도 제가 보기엔 텐더마인드 체질이라고 그렇게 이슈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같은 텐더여도 미국에서 살아가는 텐더랑 한국에서 살아가는 텐더는 좀 달라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아가는 텐더 여성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텐더 여성,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아가는 텐더 와이프랑 한국에서 살아가는 텐더 와이프는 좀 더 다르고요. 일단은 미국에서 살아가는 텐더가 덜 주눅들죠. 그래서 할 말도 다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 분위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굉장히 우리나라는 경직되고 완고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그렇게 쉽게 내기가 어렵죠. 그 차이는 터프 인구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미국보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위상이라는 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은 뭐 우리처럼 그런 뭐라 그러죠? 전업주부라는 그런 거가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거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전업주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전업주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그늘에서 남편 덕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성의 목소리가 파워가 실리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보통은 자식을 키울 때는 엄마 목소리가 더 큰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래도 아빠 목소리가 더 컸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장윤기라든지, 미국에서 그 총기 난사범이라든지,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체질을 물려받냐. 그러니까 어느 쪽, 엄마와 아빠 중에. 그런 것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더 기가 더 센 쪽의 체질을 물려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윤기는 아버지 체질을 물려받았다고 제가 추정하는데, 저는 이제 그 후휴먼 타입스 연구소의 그 소장님만큼 저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는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체질을 이렇게 딱 볼 때. 확정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제 장윤기를 터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강력범의 대부분의 체질이 다 터프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저희 그 후휴먼 타입스 연구소의 체질이 판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공개로 되어 있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더 기가 셌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가 더 센 쪽이 그런 자녀 양육할 때도 더 훨씬 더 입김이 더 세거나, 아니면은 아버지의 그런 교육 철학이나 아버지의 기조가 훨씬 더 교육에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도 보면은 어머님들이 앞장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채원 학생, 그 살인을 당한 그 여고생 이채원 학생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이 보통 나와서 언론에서도 어머님이 다 이야기하고 해요. 왜냐면 그만큼 아이를 키울 때 엄마들이 훨씬 더 주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장윤기 말고 또 형이 있어요. 형은 또 어떤 체질인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미국의 그 총기 난사범,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그 총기 난사범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아버지 체질을 물려받았고 한 명은 어머니 체질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럴 때는 기가 센 쪽에 체질을 물려받는다고 하면은 두 분이 기가 균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의 기운이 셌다 그러면은 자녀가 다 한쪽의 체질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 그 가해자도 형이 있었어요. 형은 또 엄마 체질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있어도 한 명은 텐더고 한 명은 터프예요. 그러면 굉장히 양상이 달라요. 우리가 왜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이렇게 다르냐라고 할 때는 또 체질 차이예요. 그럴 때는 이제 한 명은 부모 중에 터프 부모의 체질을 물려받았고 한 명은 텐더 부모의 체질을 물려받아서 그 형제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윤기 형이라든지 뭐 장윤기 아버지라든지 장윤기 어머니의 그런 어떤 자료나 최소한 어떤 얼굴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목소리라든지 그런 게 좀 나와줘야 왜 이번에 그 형사과장이 인터뷰 했잖아요. 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할 때 목소리 나오죠. 목소리도 체질 감별의 요소기 때문에 그런 좀 건수가 나와줘야지 그 가족들의 체질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수준에서는 더 이제 높은 경제 수준에서는 다른 아주 작은 단서만 가지고도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파워가 없었다. 자식 교육에서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셌다. 여러 가지로 자식 교육에서도. 근데 이제 엄마의 자식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보통 이제 여자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거를 깨닫거든요. 원래 좀 철이 없었던 여성도 저도 그랬겠지만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이게 좀 성장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자녀라는 존재가 이게 무조건적인 헌신이 없으면은 키워지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워본 엄마들이 반려견도 더 잘 돌봐요. 저도 이제 반려견이 있었고 18살까지 살다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제가 사람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이 반려견도 더 이제 잘 키울 수 있었을 거고 물론 이제 제 반려견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특정 그 동물들이 나와 있는데 동물도 체질이 있어요. 저도 반려견 체질이 있고 반려견한테 체질에 맞게 음식을 먹였기 때문에 18살까지 기저질환 없이 살다가 병원 치료 그런 거 없이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동물들은 그러면 체질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또 이런 거 얘기하면은 태클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 체질도 안 믿는 판에 무슨 동물 체질을 이야기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미친 여자라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태클을 많이 거는 게 바로 종교에 이제 종교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종교를 아주 맹신하는 그러니까 막 병적으로 광신적으로 종교를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인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태클을 걸 수 있겠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진화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들이 이렇게 진화를 할 때 그 4개의 체질이 다 살아남도록 그렇게 진화된 생명체가 있고 또 그 4개의 체질 중에서 어떤 체질들은 멸종하고 뭐 그 가지수가 줄어들면서 한 개의 체질만 살아남도록 진화된 생명체도 있어요. 근데 뭐 개체수가 많은 뭐 인간이라든지 개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쥐는 그 4개의 체질이 다 살아남도록 진화된 생명체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생명체는 나머지 그런 종류, 나머지 체질은 멸종되고 하나의 체질만 살아남도록 그렇게 진화된 생명체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에 굉장히 발작 버튼 눌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진화를 얘기하면 이제 과학을 이야기할 때 진화를 얘기하니까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여서 그거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또 이제 그거 태클을
걸기가 쉽고, 그리고 항상 요 4개의 체질, 요 이론에서는, 텐더 터프 이론에서는 무조건 유전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기존에 이제, 뭐, 사상의학이라든지 팔체질에서는 유전으로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태클을 걸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 사상의학이라든지 팔체질에서도 체질 감별을 다 잘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 사체질 이거 접하기 전에 제가 사체질 접한 게 한 12년 됐거든요. 그 전에 한 10년 동안 저는 사상체질 한의원, 팔체질 한의원을 다녔다니까요. 사상체질 한의원 유명한 데 세 군데, 팔체질 한의원 유명한 데 세 군데 다녔는데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유명한 곳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체질을 다 서로 다르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그 체질 한의원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체질 한약 같은 거는 다 끊었거든요. 체질 한의원도 안 가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사체질 이론에서 말한 그 체질과 그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진단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체질은 또 그런 그 한약을 먹었을 때 제가 또 효과를 봐요. 그런데 이제 한약을 다 끄는 거는 그 한약에 이제 다른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 한약이 그때는 되게 비쌌거든요. 그 한약 값으로 그냥 다른 식품을 먹으면, 제 몸에 맞는 걸 먹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막 섞여 있는 한약을 먹을 필요까지는 못 느껴서 이제 한약을 안 먹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체질을 판정을 받으면 제 가족이 되게 소중하니까 저 말고도 가족의 체질도 판정을 받거든요, 가서. 그럼 만약에 이제 4인 가족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달랑 4명이니까 이 4명의 체질은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명 중에서 만약에 3명을 맞추고 1명은 못 맞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75%의 감별률인 거예요. 그럼 보통 만약에 혈액형을 감별할 때 75%의 감별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25명은 혈액형을 잘못 감별해. 그래갖고 만약에 B형인데 만약에 A형으로 나왔어. 그리고 A형인데 뭐 B형으로 나왔어. 25%는.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 혈액형 감별하는 곳을? 25%는 잘못 수혈받고 그러면은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혈액형처럼 체질도 그 감별의 오진율이 25%까지 올라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체질 감별 하나만 하죠. 그럼 뭐하러 해요? 그럴 거면. 그리고 음식 잘못 먹고 응급실 가는 경우도 많아요. 알레르기 유발되는 식품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거 다 이제 체질에 반대로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옛날같이 응급실 못 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의료사고로 죽어야 돼요. 음식 잘못 먹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체질도. 혈액형 감별만큼이나. 물론 이제 혈액형은 잘못 수혈하면 바로 잘못되고 막 정말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음식은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 뭐 제가 무슨 뭐 삼겹살에다가 맥주 먹고, 전 이제 텐더니까 후식으로 커피 먹는다고 바로 죽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지만, 근데 그거를 계속 먹으면 이게 쌓이면 어떤 임계점에 달하면은 이제 뭐 병이 나거나 뭐 잘못된 거니까 그 정도의 이제 위험성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음식을 먹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체질을 알 수 있다. 이제 그건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거고, 이제 이 체질에서 체질의 이제 어떤 영양에서 어머니의 영향이 되게 중요한데, 어머니가 영양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해서 이제 제가 그 얘기까지 흘러왔는데,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어머니가 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 거는 이제 한국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 한국이라는 곳이 텐더가 텐더답게 살 수 없는, 텐더가 주눅 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은 터프 인구가 워낙 많고, 뭐 인구의 뭐 한 약 70%, 3분의 2가 터프니까 터프가 주가 되는 그런 뭐 문화,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문화도
터프한테 훨씬 더 유리한 음식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걸로도 장윤기의 어머니는 용서받지 못하죠. 그래도 부모의 책임을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남편하고 이혼할 각오를 하고 남편한테 쓴소리를 했어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얘를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몰래카메라 찍고 불법 촬영하고 도찰했다 그러면 부모가 몰랐을까요? 게다가 아버지가 경찰인데 그런 쪽으로 빠삭한데 진짜 경찰이면 뭐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행동하는지 다 알았을 텐데 아들이. 왜 아버지가 남편이 아는 걸 부인이 몰랐으려고요? 그러면 부인이 이혼 당할 각오 아니면 이혼할 각오를 하고라도 남편한테 쓴소리를 했어야죠. 우리 윤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잘못될 수 있다. 바른 길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혼당해서 내가 살아갈 궁리가 없다. 뭐 내가 뭐 직업도 없고 남편 월급에 내가 의존해서 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엄마는 저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셨죠. 그 부분은 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앞서서 장윤기 이제 그 영상 만들 때 이제 제가 그 팔체인품이라는 용어를 잘 쓰는데, 팔자 위에 체질 위에 인품이라서 팔체인품이라는 그런 단어를 제가 만들어서 쓰는데, 팔자도 봐드렸잖아요. 그 사주팔자 이제 장윤기 했고, 대운에 그 장윤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그 글자가 들어와요. 보통 왜 우리가 그 월지 용신으로 따졌을 때 두 계절에 해당하는 글자는 좋고 두 계절에 해당하는 글자는 힘들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윤기는 월지 용신이 편재라는 용신이에요. 그래서 그 편재라는 용신을 힘들게 하는 글자가 이번 대운에 펼쳐져요. 이제 편관이라는 그 대운이 바로 그 대운에 해당하는 글자인데, 그래서 팔자로도 좀 힘든 시기가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핑계가 안 되죠. 누구는 두 계절이 좋고 누구는 두 계절이 안 좋은 게 장윤기만 그래요? 누구나 다 힘든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핑계죠. 내가 팔자가 안 좋아서 그렇다. 내가 지금 들어오는 운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거는 핑계입니다. 그거는 핑계고. 그래서 만약에 장윤기가 아니면 장윤기 엄마 아빠가 팔자를 보러 갔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팔자가 지금 안 좋게 흘러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명리 상담 하시는 분한테. 저는 명리 상담을 직접 하진 않잖아요. 저는 이제 팔자를 볼 수는 있지만 팔자를 보신 분이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습관 혼자 바꾸기 어렵다고 할 때 그때 이제 도와드리는 습관 코치죠. 그리고 이제 체질도 저는 직접 감별하지 않잖아요. 근데 감별 받으신 분이 체질에 맞게 어떤 거를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 그럴 때 그 습관을 바꿔드리는 거를 이제 연습하는 거를 도와드리는 이제 습관 그런 전문가, 뭐 그런 관리사지 제가 직접 그거를 봐드리진 않는데, 만약에 장윤기나 장윤기 엄마나 장윤기 아빠나 아니면 뭐 장윤기 큰아버지나 장윤기를 어쨌든 이렇게 비호해주는 장윤기의 이제 그런 아끼는 사람, 뭐 형이라든지 팔자를 보러 갔어. 그래서 팔자가 좀 안 좋게 나와. 좀 큰일 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뭐 부적을 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점을 보러 갔어. 그랬더니 그 무당이 구슬하래.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봐요. 근데 그게 이제 비포야.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또 점을 보러 가. 아니면 사주팔자를 보러 갔어. 그래서 무당님 우리 윤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사주팔자 보는 분한테 뭐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사주팔자 선생님 우리 윤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또 어떤 비방책을 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구슬하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구슬하는데 이거 좀 건수가 큰 거니까
돈을 좀 많이 들여라. 큰 굿을 해야 된다. 이번에 몇 천만 원짜리 굿을 하면은 이번에 형이 감형이 될 거야. 원래는 사형 때리는데 그거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무기징역 나올 건데 이거를 한 30년으로 때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굿을 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무당, 그리고 뭐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감형을 받을 수 있어. 이거 부적을 뭐 써주든지 어떤 방법을 해줄게. 그러고서 돈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주팔자 풀이가나 아니면은 그 무당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통용되는 그 법칙과 그 자연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칙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만약에 신이 운용한다고 해봐요. 자연은. 그럼 거기에서는 아무리 인간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에서는 그 돈으로 그렇게 감형을 하고 해서 굿을 한다고 해도 그 자연 사회, 뭐라 그러죠? 어떤 신이 주관하는 사회, 영적인 사회에서는 그 무당 벌 받아요. 그 부적 써준 그 사주팔자 그 명리에 가도 벌 받아요. 왜냐면 순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을 죽였어. 그것도 계획적이고 아주 흉악 범죄야. 그런 사람을 돈을 써가지고 감형을 시키는 게 그게 순리에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감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있었겠지만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당도 그리고 그 사주팔자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은 자연 순리의 법칙에 맞는 거에는 위배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벌 받아요. 그리고 그 무당이나 그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만약에 자식이 있어. 이 자연순환계에서 받는 벌은 그 인과응보에는 연좌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벌을 안 받으면 그 사람 자식이 받아요. 그 사람 자식이 안 받으면 그 사람 다음 때가 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 아주 아끼는 다른 대상이나 자기가 아끼는 것이 그 벌을 받아요. 예. 그 자연순환계에서 그러니까 받는 벌은 연좌제가 있다. 인간 사회에서는 연좌제가 없죠. 그러니까 법으로는. 그리고 장윤기가 그 장윤기 아버지가 장경감이 아니면 장윤기 엄마가 아니면 뭐 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큰아버지가 됐든 뭐 친인척이 됐든 누가 이거 변호사 쓰자. 대신에 몇백만 원,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로는 안 된다. 이건 사건이 크니까 한 몇천만 원짜리 한 2천만 원짜리 변호사 써야 된다. 그러면 그 변호사는 2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 돈 벌어야 되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막 정말 자기의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변호사는 목적이 뭐예요? 이 수임을 할 때는 감형을 받게 해주는 게 변호사의 일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그렇게 변호사가 힘을 써가지고 감형을 받았어. 그러면 그 변호사는 아까 그 자본사회 우리 그 인간 사회에서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는 벌을 안 받죠. 자기가 원래대로 한 대로 했으니까. 법에 맞게 했잖아요. 그리고 법대로 해가지고 수임료 받아가지고 감형시켜줬으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자연의 이치, 그 순리 안에서는 그거는 죄를 지은 거죠. 아니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응? 말이 돼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래서 그런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도 그 자연 순환계에서 받는 벌전은 받겠죠. 그리고 그런 법조인, 뭐 변호사가 됐든 그런 사람도 자신이 안 받으면 연좌제로 받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게 그런 그 무속인 중에서 그리고 그런 법조인 중에서 그러니까 감형을 해주면 안 되는 사람을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벌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뭐 자녀가 안 좋은 건강으로 태어난다든지 안 좋은 일이 꼭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믿지 않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 인간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치주의 국가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자본주의 국가니까
뭐 500만 원짜리 돈을 받는 변호사랑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받는 변호사랑은 다르겠죠.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를 쓰면 변호사가 훨씬 감형을 받기가 유리하겠죠. 그러나 이 자연순환의 법칙, 그 인과응보의 법칙, 그 사필 규정의 그런 원리에서는 그것에 대한 그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다는 그 말은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상관없어. 뭐 나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뭐 돈만 있으면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돈으로는 뭐든 할 수 있어. 그 말도 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쪽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인과응보, 뭐 우리가 뭐 카르마라고 그러죠.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카르마, 사필 규정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굳이 팔체인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자 위에 체질, 체질 위에 인품. 그래서 인품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면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포기하지 맙시다.